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라 닥터의 윤강준. 김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네.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글쎄요. 학창 시절에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까지는 들어봤어도 호모 헌드레드는 좀 생소한데요. 네. 호모 헌드레드란 유엔이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를 통해 언급했던 신조어입니다. 요즘처럼 100세까지 수명이 보편화된 시대에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다 보니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커지면서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야말로 동안 외모의 필수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오라클 피부과 주영현 원장과 함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 주름.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외모가 대세인 요즘 탄력 있는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주름 없는 탱탱한 피부를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 관리와 올바른 시술이 중요하다는데 지금부터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사람들은 이거 나이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이는 어떤 이유라도 특별히 있습니까? 네, 그 피부의 종류는 크게 피지 분비의 정도나 우리 색소의 분포 그리고 내인성 노화, 광노화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피지 분비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의 모낭 속에는 피지선이 분포하고 있고요. 이 피지선에서는 그 피지를 분비하게 됩니다. 이 분비된 피지들은 외부 물질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피지 분비 경우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그 분비가 많이 되는데요. 따라 젊을 때는 이제 많은 피지 분비로 인해 피부가 생생하고 탄력이 있는 반면에 여드름이 고발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지 분비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이제 건성 피부라고 하게 되어 피부가 건조증이나 알레르기, 피부염 등에 취약하게 되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피부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색소를 들게 될 수 있겠는데요. 피부 색소는 크게 그 이제 백인의 약 1형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흑인의 약 6형까지 6단계로 나누게 되는 피츠패트릭 분류라는 그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동양인, 황인의 경우 약 3형에서 4형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피부가 그 색소가 어두운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가 많음으로 인해서 기미가 호발하게 되고 특히 레이저 등의 받는 경우에 화상이나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서 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피부가 흰 백인의 경우에도 멜라닌 색소가 적어서 자외선에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 색소성 병변, 검버섯이나 흑자 등이 호발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백인의 경우 피부암이 이제 호발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여성분들은 피부 노화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인자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외선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기타 스트레스나 활성산소, 여성 호르몬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자외선의 경우에는 우리 피부 노화가 크게 내인성 노화와 광노화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노출되지 않는 허벅지나 안쪽의 피부는 되게 우리 피부 세포 자체의 노화에 따른 내인성 노화가 진행되겠지만 네. 우리가 안면부나 손등 같이 늘 외부에 노출되는 피부는 자외선에 의해서 노화가 주로 결정되게 되는데 이를 광노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자외선 차단제 등을 이용해서 자외선을 잘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겠죠. 또 활성산소라는 것이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활성산소가 피부 노화 및 장기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고요. 폐경기의 여성 호르몬 변화 등이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 되겠지요.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네. 피부 노화를 피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유진 씨는 뭐 20대니까 고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요즘은 또 20, 30대 젊은 여성분들도 주름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인이면 누구나 주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몇 살부터 이렇게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네, 먼저 주름의 유형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름은 크게 우리 안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생기는 동적 주름과 이미 피부 자체가 탄력을 잃어서 생기는 굵은 정적 주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동적 주름의 같은 경우 10대, 20대 때부터 벌써 근육을 따라 시작되게 되어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동적 주름은 오래 지속되고 피부 탄력이 감소하게 돼서 점차 나이가 들게 되면 동적 주름이 생기던 라인을 따라서 깊은 정적 주름이 이미 생기게 되고 그 굵은 정적 주름의 경우에는 피부 근육 수축이 없을 때도 늘 지속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피부 노화 방지 관리를 위해서는 피부 탄력도를 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이제 주름 방지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주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이 눈가 주름이잖아요. 이 눈가에 특별히 주름이 잘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네. 피부에서 가장 얇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눈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눈가는 전신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부위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눈웃음을 많이 짓게 되는데 눈웃음 라인을 따라서 눈가 주름이 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안면부에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부위고 이 자외선 노출에 따라서 이제 주름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뭐 기타 생활 습관 속에서는 음주를 많이 한다든가 또 색조 화장을 깨끗이 지우지 않아서 모공을 맞게 되고 따라서 이런 트러블이 잘 생기거나 이제 주름이 쉽게 호발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부위라고 하겠습니다. 네, 피부 탄력 저하, 주름, 색소 침착 등 생활 속 사소한 습관들이 피부 노화를 앞당긴다고 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부르는 생활 속 습관들을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우, 밖이 저리 환한데 아직도 주무시나? 엄마, 부지런도 하셔라. 아침부터 어딜 그리 다녀오시나? 복장을 보니 운동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며칠째 밤샘 근무야.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행 가서 푹 쉬다 와야지. 에? 그럼 외박을 하고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어디서 옷을 훌렁훌렁 벗는데? 피곤하다 피곤해. 방에 들어갈 힘도 없다. 네, 사는 게 뭔지 눈에 초름이 가득하구려. 엄마? 설마 씻지도 않고 그냥 자려는 건 아니겠죠? 잠시만요. 화장 좀 지우고 잘게요. 아니 아무리 피곤해도 화장은 지워야죠. 아유 피부 다 망가지겠네.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잠을 잔다. 거침없이 체중계에 오르는 저 대범함. 표정을 보아니 또 쪘구나. 오히히. 살이 찔 때가 있으면 빠질 때도 있는 거잖아. 찼나? 아니 며칠 사이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찐 거야? 그래 결심했어. 이제부터 물만 마실 거야. 일주일 동안 내가 5kg 빼고 만다. 아이고 그러다 뼈 다 망가지겠네. 저 다짐이 얼마나 갈고 설마 작심삼일은 아니겠죠? 야식 먹던 습관 때문에 힘들 텐데. 배고파. 굶을 게 아니라 먹고 운동을 해야죠. 안 돼. 독해줘야 돼. 아침에도 물만 먹더니 설마 점심에도 물? 에휴, 널브러지셨구만. 다이어트의 다이가 혹시 그 다이?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네.
설마 저녁도 물로 때우려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 정말 쓰러지려고 그래요? 꽁따 힘도 없다. 참 맛있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니까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건강과 피부를 모두 망가뜨린다고요. 무조건 굶으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다. 피부가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지? 이 눈가 주름 좀 봐. 피부도 막 거칠거칠하고. 화장도 안 지우고 자고 매일 술에 피부가 좋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 화장품이 안 맞나? 역시 화장품은 비싼 거 사야 돼. 화장품 다시 사야겠다. 쇼핑해야 하는 핑계도 여러 가지다 참. 차라리 쇼핑이 하고 싶다고 정직하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난 건성 피부지만 건성용 화장품 너무 촉촉해. 난 뽀송뽀송한 게 좋은데. 그냥 지성 사야겠다. 피부 타입에 맞는 걸 써야죠.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지 않거나 무조건 비싼 화장품만을 고집한다.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 잠을 자고 무조건 굶는 무리한 다이어트와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화장품 사용까지 피부를 망치는 사소한 습관들 문제 있다. 문제 있어. 주름을 부르는 생활 속의 습관들 잘 보았습니다. 습관 중에 자신의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이런 경우에 자기에 맞는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강조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람은 피지 분비에 따라서 크게 지성 피부와 건성 피부로 나뉠 수 있겠고요. 기타 복합성이나 중성 피부 등도 있겠죠. 우선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의 경우 여드름이 호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피지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의 클렌저 등을 사용을 해야겠고요. 또한 우리가 그 오일 프리 제품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줘야지 피지 분비가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 우리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피부 건조증이 호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이제 적절한 오일이 함유된 그런 베이스의 제품들을 사용해 주셔야 피부 보습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이제 건조하지 않게 피부 노화를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첫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원장님이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다니시다가 겨울철이 되면 좀 소홀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흐린 날씨에도 자외선이 지상의 약 70%, 맑은 날이 70% 정도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가 진행될 수가 있으니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날씨와 상관없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겨울철에 뭐 스키장, 눈썰매장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겨울철에는 눈에 반사되기 때문에 자외선이 오히려 더 노출되기 쉽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피부 보호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임상적으로 최근 겨울철에 스키장에 다녀오셨다가 피부가 일광 화상을 입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외선을 방지하는 피부 속의 멜라닌 그 색소들이 겨울철에는 자외선에 적게 받으면서 점차 그 수가 줄어들므로 갑자기 스키장과 같이 자외선 반사가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자외선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피부가 일광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스키장과 같이 자외선 반사가 많고 추운 날씨 외부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해 주시고 보습제도 잊지 말고 사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젊어 보이고 깔끔한 외모가 호감으로 작용하는 요즘 시대에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외모 가꾸기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피부 고민에 대한 시민들의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피부 노화 방지 때문에 마사지를 자주 받는데요. 마사지를 받으면서도 얼굴을 세게 문지르면 주름이 더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마사지를 계속 받아도 괜찮을까요? 저도 가끔 마사지를 받는데요.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얼굴 전체를 문지르고 당기고 좀 자극을 주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일반적인 강도의 마사지를 적정한 시간 동안 받으시는 것은 사실 이제 피부 혈류 순환을 개선하면서 피부에 도움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큰 어떤 효과를 보이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겠고요. 오히려 경락 같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피부를 이제 짓누르는 식으로 받는 강한 압력의 마사지를 받으시는 경우, 특히 안면부와 같이 얇은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가 이제 늘어지거나 오히려 주름이 심해지는 등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제 주의해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차라리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인 마사지보다는 이제 우리가 피부 보습 관리라든가 피부 고주파 관리를 통해서 실제 임상적으로 효능을 볼 수 있는 마사지나 피부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제가 요즘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데 레이저 시술이 효과적이라고 하던데 제가 고등학생인데 과연 그 수술을 받아도 될까요? 네, 고등학생이면 한참 외모에 관심을 가질 나이죠. 성형도 성인이 되면 뭐 권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근데 피부의 어떤 과한 치료도 성인이 돼서 하라, 뭐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레이저 치료도 우리가 연령대에 따라서 필요한 시술이 다르겠죠. 대개 이제 10대, 20대 때는 점이나 잡티, 주근깨 같은 색소성 병변을 IPL 같은 레이저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겠고요. 우리가 중년 이후에는 기미가 호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기미를 토닝 등으로 치료할 수 있겠고, 노년기에 되면 검버섯, 흑자 같은 병변들이 생기면 이것을 이제 다른 레이저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대개 10대 후반인데 되게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따라서 이런 여드름 염증이나 색소 침착 등만 주의한다면 충분히 레이저 치료가 가능한 시기고, 오히려 저 임상적으로는 여드름을 제때 치료하지 않았던 경우에 나중에 흉터가 많이 호발하게 돼서 이제 20대 이후에 흉터 치료가 더 힘들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드름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전문 의료진이 이야기하는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시술을 받는 데 있어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보여주시죠. 제가 필러나 보톡스 가격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도 보고 전화 문의도 해봤는데요. 종류마다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격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혹시 비싼 건 좋은 거고 싼 건 안 좋은 거예요? 네, 이거 저도 참 궁금한 질문인데요. 비싼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좀 시원하게 답을 주시죠. 네, 보톡스의 경우 국내 유통되는 제품으로서는 알러간이나 제오민, 보툴렉스, 메디톡신, BTXA, 디스포트 등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중국산 BTXA를 제외하고는 성상이나 효능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가격에 따라서 효능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반면 필러의 경우에는 나온 제품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되고요. 또 같은 제품군 내에서도 성상이나 입자 크기에 따라서 효능이나 적용 부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가격이 비싸고 좋은 것이 사실 이런 보톡스나 필러의 어느 좋은 제품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겠고요. 오히려 적용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제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필러 보톡스의 경우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선택할 수 있고 경험이 많은 전문의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 혼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여성들 중에서는 간접 흡연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변의 흡연 때문에. 이것이 흡연이 사실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담배의 유해성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피부에 대한 유해성은 먼저 비타민 A를 고갈시켜서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담배 속에 포함된 니코틴의 경우 피부 미세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 세포에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악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담배의 경우 비타민 C 활동을 억제해서 비타민 C가 멜라닌 색소를 차단하는 것을 방해함으로 해서 피부에 그 색소 침착이나 색소성 병변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간접 흡연의 경우에도 직접 흡연처럼 피부 그 체내로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고 기타 피부암 뿐만 아니라 체내 암이나 그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접 흡연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연을 하면은 내부 장기도 건강해지고 또 피부도 깨끗해지겠네요. 또 이 시중에 보면은 주름을 없애준다는 링클 케어 제품, 또 움푹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필러 화장품 같이 이 기능성 화장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효과는 어떤가요? 네, 최근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 중에는 실제로 그 효능을 입증받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 근육 수축을 약화시켜 주름을 방지한다든가 레티노이드나 성장인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고 이제 주름을 방지하는 그런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물론 장기간 사용할 때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임상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저희가 그 병원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피부 시술에 있어서 보조적인 그런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비싼 제품과 고가의 제품과 저가의 제품을 얼굴 반반으로 나누어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그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비슷했던 적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싼 고가의 화장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방송을 집사람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에 의존하기보단 내 피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술을 통해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 주름을 쫙 펴주고 좀 더 어려 보이는 피부를 갖기 위해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안티에이징의 대표적인 검사와 치료법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세월의 흔적 주름. 나이가 들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은 욕구는 남녀의 구분이 없는 상황. 깊어지는 주름과 피부 처짐 등 노화의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름과 처지는 살을 예방하기 위한 20, 30대 젊은 층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최근 안티에이징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똑같은 시술이라도 연령대에 따라 시술 목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올바른 시술을 위해선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한 치료가 중요하겠죠? 환자의 피부 상태를 파악하고 개인에 맞는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는 전문의와의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티에이징 시술이 참 다양한데 이것저것 다 욕심이 나긴 하는데 이걸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술 전에 좀 주의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사실 시술은 이제 칼로 째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게 이런 안티에이징 시술의 장점이긴 합니다만 뭐 여성 같은 경우에 임신이나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그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는 안 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비타민제, 비타민 E가 포함된 비타민제를 장기 복용한다거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순환제 계통을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은 괜찮지만 출혈 경향을 조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몇 가지는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부 두께와 주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피부 탄력 측정은 피부 각질층의 유수분 균형과 영양 상태 등을 알아볼 수 있다.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해 이미 생긴 주름을 펴주고 주름 생성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보톡스. 미세 주름과 표정 주름에 효과적이지만 지속 기간이 짧아 주기적인 시술이 필요하다. 피부와 비슷한 성분의 물질을 주사해 깊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필러는
주름뿐 아니라 꺼진 피부에 볼륨감을 채워 윤곽을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시술 시간이 짧고 붓기나 멍이 거의 남지 않아 선호하는 치료법 중 하나다. 실 리프팅은 의료용 실을 피부에 삽입해 처진 피부를 당기는 시술로 녹는 실을 이용해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 재생을 돕는다. 삽입되는 실의 모양과 굵기에 따라 실 리프팅의 종류와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녹지 않는 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프팅 효과가 높은 부위별로 다르게 삽입하기 때문에 피부 탄력 재생과 얼굴 축소 효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 리프팅에는 그러니까 녹는 실과 녹지 않는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녹는 실은 그 녹는 과정에서 그 피부를 자극함으로써 그러니까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것이고요. 녹지 않는 실은 실을 물리적 힘으로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성으로 보면은 녹는 실이 조금은 더 우리가 녹기 때문에 문제가 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녹지 않는 실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위치가 잘못되면은 약간 뭐 모양이 약간 삐뚤어진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녹지 않는 실에는 조금 더 섬세한 시술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피부 속 콜라겐의 재생을 도와 피부 조직에 탄력을 주는 고강도 초음파 시술은 늘어난 모공을 수축해주고 처진 피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화로 인해 피부가 점점 처지는 경우 레이저 시술을 통해 부족해진 섬유세포를 증식하고 피부 탄력을 복원시킬 수 있다. 또한 레이저 시술 시 콜라겐 재생으로 모공 개선과 피부톤이 밝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얼굴의 전체적인 입체감을 원할 때는 자가 지방 이식을 시행하기도 한다. 신체 일부에서 순수 지방을 뽑아 주입하는 시술로 얼굴의 볼륨을 살려 입체적인 윤곽을 만들어주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극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마사지를 한다든지 그런 물리적인 자극을 한 2주에서 4주까지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전신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신 상태가 좋아지려면은 그 전신 상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음주나 흡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의 그 비타민이라든지 또 그 영양 상태를 좋게 하는 수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좀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흐르는 세월 따라 야속하게 늘어만 가는 주름. 자신에게 맞는 시술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탄력 있는 피부와 주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피부 노화를 해결하는 검사와 치료법 잘 보았습니다.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으로서 원장님 보톡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보톡스가 독소인데 어떤 원리로 피부의 주름을 개선시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보톡스는 세균인 보툴리눔균에서 생성되는 신경 독소를 추출해서 만드는 그 제품인데요. 우리가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근육에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면 근육 말단에 분지해 있는 신경 말단에서 이런 그 근육 수축을 약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톡스는 원래는 근육이나 신경 질환의 치료에 먼저 사용이 되다가 눈 주위에 사용했을 경우 눈가 주름이 약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점차 미용 목적에 사용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주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종아리 보톡스라든가 사각턱 보톡스 등으로 굉장히 영역을 확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주사한 대로 팽팽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매력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또 이 굵은 주름에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우리가 점꽃 탄력이 있을 때는 그 동적 주름이 잘 생기고 나이가 들면 피부 동적 주름 라인을 따라서 굵은 정적 주름이 생겨버리게 되죠. 따라서 동적 주름만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톡스만으로도 근수축을 약화시켜서 충분히 주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굵은 정적 주름이 생겨버리게 되면 근육 수축의 마비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주름을 방지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부위가 이마 미간, 눈가 주름이나 팔자 주름 같은 곳이 되겠죠. 이런 굵은 정적 주름 부위에는 우리가 필러라는 물질을 주입함으로써 근육의 수축과 상관없이 피부 주름의 볼륨을 증대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그 주름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잔주름에는 보톡스를, 또 굵은 주름에는 필러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필러, 보톡스 얘기는 많이 하는데 필러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또 보톡스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흔히 필러와 보톡스를 실제적으로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톡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육 수축을 약화시켜 동적 주름을 약화시키는 치료 제제인 반면 필러의 경우 우리 피부 진피를 구성하는 성분인 히알루론산이나 또는 비슷한 제형으로 피부의 그 볼륨을 회복하는 그런 치료제이죠. 따라서 그 수분 보충뿐만 아니라 볼륨 회복, 얼굴 윤곽 개선 등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제제입니다. 네, 원장님, 필러를 굵은 주름에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위에 필러가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밑이나 팔자주름 같이 단순 주름의 개선에만 사용되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 사람들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뭐 이마나 볼, 그리고 팔자, 코, 턱 등을 이렇게 볼륨을 개선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죠. 일종의 뿌띠 성형이라고 해서 이제 편리한 그 작은 성형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다른 지방 이식이나 성형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하고 또한 안전하기 때문에 많이 그 시술이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물결치는 주름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콧날이 오똑 쓰니까 뭐 필러하고 보톡스가 하나의 매직같이 보이는데 네. 이런 뿌띠 성형을 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됩니까? 네, 보통 우리가 보톡스의 경우 그게 주름 보톡스와 사각턱 보톡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안면 주름 보톡스의 경우 대개 맞고 나서 2, 3일 뒤부터 효과를 보이기 시작해서 약 1, 2주 이후가 되면 굉장히 최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속 효과는 대개 4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조금 짧은 편이고요. 반면 사각턱 보톡스의 경우 맞고 나셔서 약 4에서 6주 정도 지나면 최대 효과를 보일 수가 있겠는데 대신 지속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조금 길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필러의 경우는 굉장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제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지속 정도도 차이가 많은데요. 일반적인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 스스로 분해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 6에서 18개월 정도의 지속 기간을 가지게 되고요. 부위나 제형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히알루론산 필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칼슘 필러 등 최근에 개발된 비히알루론산 필러 등의 경우 장기간 최대 2, 3년 정도 유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보톡스나 필러 같은 시술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이 성분들이 체내에 남아 있어서 혹시 그렇죠.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임상적으로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 중에 보톡스 성분 자체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보톡스의 효과가 적어지는 내성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오민 등의 그 항체가 안 생기는 그런 보톡스로 대체해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보톡스를 너무 자주 이제 과량을 맞는 것만 피해 주시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필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에는 히알라제라는 해독제가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녹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반면 비히알루론산 필러, 장기로 가는 필러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녹일 수 있는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겠고요. 보톡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과량을 맞는 것보다는 1차 시술은 적당량 이하로 이렇게 맞아주시고 그 이후에 리터치로 필요한 부위를 추가하시는 것이 이제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도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해 그저 감추며 지내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톡스나 필러와 같은 간단한 시술을 통해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선 시술 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죠? 이번 주 건강정보에선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동안이 대세인 요즘 탄력 있고 매끈한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시술 없이 주름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코코아인데요. 코코아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체내 독성을 제거해 암을 예방하고 피부 보습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뭐 코코아나 초콜릿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노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산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의 가장 포인트는 항산화이기 때문에 그 코코아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항노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화 예방에 효과 만점인 코코아 팩의 재료는 매우 간단한데요. 코코아 가루와 우유, 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용기에 코코아 가루와 우유, 꿀을 1대 1대 1 비율로 넣고 섞어주세요. 너무 묽지 않게 잘 섞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얼굴에 펴바르면 되는데요. 잠깐! 아무렇게나 바르면 절대 안 돼요. 팩을 바를 땐 넓은 부분부터 발라주세요. 이마와 볼을 먼저 바르고 면적이 좁은 코와 턱 순서로 바르면 됩니다. 눈과 콧구멍, 입을 제외하고 골고루 발라주세요. 15분에서 20분 뒤 미온수로 깨끗하게 세안해주세요. 세안을 할 때에도 얼굴을 문지르지 말고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간단하지만 노화는 물론 피부 보습까지 책임지는 코코아 팩으로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잘 보았습니다. 피부엔 강한 성분이 화장품보다 순한 화장품이 좋다면서 성인이 돼서도 유화 화장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도 어떤 피부 건강에서 나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베이비 로션의 경우 유분기가 아주 많은 보습제입니다. 이는 유소화의 그 피부 건조에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성인의 경우, 특히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유분기가 너무 많은 베이비 로션을 사용하게 되면 피지 분비가 과다해지고 여드름 등이 호발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건성이 심한 그런 성인 환자분의 경우에는 베이비 로션의 보습력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성인용 보습제를 사용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친구는 채식을 고집을 하길래 전 다이어트 때문인 줄 알았는데요. 네. 이 육식이 피부에 독소를 쌓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채식을 하는 게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먼저 현대인들은 이제 너무 과다한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비만이나 대장암 같은 성인병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빈도가 점차 늘어가는 상황이죠. 또한 과다한 육류 위주의 그 식습관은 이제 피부 노화에도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고열량, 그리고 고당 이런 식습관은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한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피부 노화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피부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면 우리가 적절한 그 단백질 섭취가 우리 피부 세포의 재생에 도움이 되고 또한 피부의 콜라겐, 탄력 섬유 등의 재생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그 채식 위주만의 식습관은 오히려 이런 피부에도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채식만 고집하는 것도 일종의 편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는 골고루 영양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원장님, 식사 습관만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수분 섭취 아닙니까? 수분 섭취하고 이 피부의 건강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우선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 피부 장벽 기능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질환의 경우가 아토피 피부염이나 어린선, 건선, 건성 습진,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런 피부 장벽 기능에 손상이 오게 되면 피부 염증이 악화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피부 노화도 진행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부를 보습을 유지하는 것이 피부 노화 방지에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는 그 실생활 속에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보습제나 재생 크림을 자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분 섭취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끝으로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 유지해야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자주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보습제를 이제 늘 사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샤워 시에 너무 오래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한다거나 때를 민다거나 하는 등의 습관은 이제 피부를 점점 건조하게 만들어 피부 보습에 좋지 않겠죠. 또한 우리가 주름 예방을 위해서는 피부 안면 근육을 적절히 운동을 해줘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우리가 지성이나 건성, 복합성, 중성 피부에 맞는 적합한 화장품을 종류를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야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제 충분한 수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 부족을 해결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무조건 비싼 화장품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피부 노화의 원인과 안티에이징 치료법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주영현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예쁘다, 멋있다라는 말보다 젊어 보인다, 동안이다라는 말이 더 칭찬인 시대가 되었는데요. 피부 노화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개인의 노력과 간단한 시술을 통해 노화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네, 깨끗하고 매끈한 피부는 사람을 더 아름다워 보이게 한다고 하죠. 피부 나이 거꾸로 되돌리는 다양한 시술을 통해서 피부 미인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풍성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